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친구 은채를 만나기 위해 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은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우야, 나야. 나 지금 거의 도착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와. 혹여나 은채가 신경 쓸까 싶어 제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던 찰나 은채가 급히 저를 불렀어요. 저기 서우야, 너 혹시 내 친구 재윤이라고 기억나? 재윤이? 아, 네 남사친 말하는 거지? 전에 니네 집에 갔을 때 몇 번 얼굴 봤었던. 맞아. 사실 나 재윤이랑 같이 있거든? 근데 재윤이가 나한테 내기를 져서 나한테 밥을 사줘야 하는데 너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말이야. 재윤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너만 괜찮으면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 물론 네가 불편하면 같이 안 갈게.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은채가 급히 말하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채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저도 그냥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정말? 아싸! 그럼 지금 재윤이랑 같이 간다. 그래, 얼른 오기나 하셔. 은채가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은채는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꾸준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윤이는 은채의 오랜 친구로 두 사람의 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라고 했습니다. 은채와 재윤이는 남매처럼 지냈다고 했는데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채 집에 놀러 가서 가끔 재윤이를 보기도 했고요. 은채네 집에 갔을 때 재윤이가 있는 걸 몇 번 봤었기에 처음에는 둘이 사귀는 사이가 아닌가 오해를 하기도 했지만 둘은 그저 보통 친구 사이임을 재차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은채와 재윤이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반갑게 인사를 했고 재윤이가 쑥스러운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서우야, 재윤이 기억나지? 재윤이도 서우 기억나고. 안녕? 서우야, 안녕? 재윤이가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어요. 재윤이와 제가 쭈뼛거리고 있자 어색함을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은채가 큰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서우야, 재윤이가 우리한테 삼겹살을 사주겠다고 하지 뭐야. 우리 오늘 한번 뽀지게 먹어보자. 야, 김재윤, 너 각오는 되어 있겠지? 그럼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실컷 먹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는 은채가 말한 삼겹살집으로 향했는데요. 재윤이를 만나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배려가 몸에 밴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삼겹살에 맥주를 마시면서 그날 처음으로 재윤이와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마치 방언이 터지듯 재윤이가 참 많은 말을 했거든요. 그 모습에 은채가 놀리듯 말했어요. 오, 김재윤, 오늘 완전 작정한 모양이다. 너 갑자기 뭔 소리라는 거야? 작정이라니. 재윤이가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이것 봐, 이것 봐. 얼굴까지 빨개졌네. 얼레리 꼴레리 얼굴 빨개졌대요. 야, 이은채, 하지 말랐는데 왜 자꾸 그래? 재윤이가 두 손을 마구마구 흔들어대며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요. 김재윤, 남자가 그렇게 소심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서우한테 고백해. 맥주도 한잔 했겠다. 딱 좋은 기회잖아. 너 진짜 왜 이래? 그만하라니까. 재윤이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난 잠깐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니들 둘이 말 좀 하고 있어. 서우야, 재윤이가 너한테 할 말 있대. 나한테? 제가 재윤이와 은채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에 제가 어리둥절한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 재윤이가 미안한 듯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서우야, 많이 놀랐지?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미안해. 어? 아니야. 둘만 남게 되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기에 제가 다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서우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내가 말 좀 해도 될까? 어? 그래. 저기, 나 사실 예전부터 너한테 관심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도 은채한테 따라가게 해달라고 졸랐던 거야. 나한테? 응, 나 사실 오래전부터 너 좋아하고 있었어. 그래서 은채한테 너가 사귀는 사람 있나 계속 물어봤는데 없다고 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 대해 계속 물어봤더니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은채도 눈치챘더라고. 재윤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식간에 말을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도 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있었는데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며 재윤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지금 막 대답을 해달라는 건 아니야. 근데 넌 나 어떻게 생각해? 혹시 내가 막 싫거나 그래? 아니, 네가 싫긴 왜 싫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고 재윤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난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야. 그럼 혹시 네 휴대폰 번호 알려줄 수 있을까? 그냥 가끔, 아주 가끔만 연락할게. 재윤이가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번호? 알았어. 그리고 가끔 말고 자주 연락해도 돼.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조용히 말했는데요. 순간 재윤이의 표정이 환하게 변해 있었어요. 재윤이가 남자친구가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은채가 많이 놀려댔지만 많이 축하해 주기도 했어요. 야, 니들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 한다. 니들이 만난 게 다 나 때문이잖아. 알았어. 앞으로 우리가 너한테 잘할게. 은채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재윤이는 항상 그 말만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 뒤 우리 셋은 마치 삼총사처럼 함께 어울려 다녔어요. 남친과 만나는 날이면 은채가 어김없이 같이 어울리길 바랐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 딱히 불편함이 없었기에 별다른 불만도 없었지만 남친인 재윤이는 그 부분이 많이 불편했던 모양인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우야,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오해라니? 무슨 말인데? 사실은 말이야. 나 요즘 좀 그래. 그렇다니 뭐가 그래? 혹시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은채 말이야. 은채가 왜? 그렇잖아. 우리 만날 때마다 은채가 따라와서 은채 때문에 우리끼리 오붓하게 같이 시간 보내는 거 거의 없잖아. 아, 그게 불편했던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따라와서 난 많이 불편해. 그래? 근데 은채가 우리랑 어울리는 걸 워낙 좋아해서 우리 둘만 만난다고 하면 서운할 것 같은데? 그게 문제라는 거야. 왜 이런 걸 눈치 봐야 하냔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시간 봐서 은채한테 한번 말할까 하거든? 그니까 너도 알고 있으라고. 넌 괜찮은 거지? 난 괜찮은데 은채 오해하지 않게 잘 말해봐. 아무래도 은채가 우리밖에 친구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알아서 잘 말할게. 남친이 급히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화를 끊고 얼마 후 남친이 은채와 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공원에서 만났던 모양인데요. 남친의 말을 듣던 은채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서운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결국 잠시 후 은채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우야, 너도 재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어? 혹시 재윤이랑 얘기했어? 재윤이가 니들 둘이만 만나고 싶다고 나보고 빠져달라고 하더라고. 은채야, 오해는 하지 마.
재윤이는 그냥 다른 연인들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은가 봐. 그럼 너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난 너랑 같이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재윤이 생각도 중요한 부분이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뭐야, 결국 너도 같은 생각인 거네? 내가 니들 소개해줬는데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은채야, 오해는 하지 말고 재윤이는 우리 둘이 있는 시간을 좀 늘리고 싶다는 것뿐이야.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끼어들지 말라는 거잖아. 은채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날 처음으로 은채한테 실망을 했던 것 같았어요. 재윤이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배려해달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암튼 그 뒤부터 우리는 은채와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남친은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은채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지. 내 친구들한테 은채 얘기하면 다들 놀란다니까? 은채보다 너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에 더 놀라기도 해. 내가 왜? 은채랑 나랑 아주 오래전부터 친했던 건 사실인데 난 남녀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 사이가 유지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근데 그동안 은채랑 둘이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 남친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거야? 그게 나도 최근에 느끼는 건데 은채가 좀 이상해. 라며 남친이 제게 휴대폰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은채가 보내온 문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용을 보니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다분해 보이긴 했어요. 서우랑 나랑 누가 더 좋아? 그래도 내가 너랑 만난 시간이 더 긴데 내가 더 좋지? 라고 묻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재윤아,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놀러 올래? 라는 문자까지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문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아무래도 은채는 재윤이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던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재윤이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거봐, 내가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나도 최근에야 느낀 건데 아무래도 은채는 내 마음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가 선을 긋고 있는 거야.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은채가 너한테 화살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렇긴 하네. 문자 내용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 이래서 남사친 여사친이 좀 그렇다고 하는 거구나. 남친 휴대폰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많이 기분 나쁘지? 사실 기분이 나쁜 것도 나쁜 건데 좀 많이 놀랐어. 난 은채가 이런 마음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근데 이런 마음이었으면서 왜 우리 보고 사귀라고 했던 걸까? 그거야. 내가 계속 서우 너 소개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암튼 앞으로 은채랑 더욱 선을 긋고 살 생각이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사실 우리 엄마한테도 다 말해놨어. 어머님께 말해놓다니. 아니, 나 없을 때 은채가 내 방에 막 들어와 있기도 하거든. 예전부터 워낙 들락날락해서 습관이 된 건 맞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없을 때 은채 오면 그냥 돌려보내라고 했어. 물론 내가 있을 때도 되도록이면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긴 한데 부모님끼리 워낙 잘 아는 사이다 보니 심부름이나 그런 건 어쩔 수 없긴 해. 그니까 미리 알고 있어. 알았어. 근데 앞으로 은채랑 불편해서 어떻게 하지? 참 난감하네.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남친의 표정도 어둡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 뒤부터 은채가 우리를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였는데요. 제가 연락을 해도 아예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뜬금없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기도 했는데 혹여나 만나게 되면 남친 험담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게 남친의 과거를 말하기도 했거든요. 너 재윤이가 전에 사귀던 여자 얘기 못 들었지? 아니, 못 들었는데? 그 여자 때문에 재윤이가 큰 충격받아서 지금껏 솔로로 지냈던 거잖아.
사실 재윤이가 얼굴도 그렇고 키도 좀 되잖아? 좋다고 따라다닌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근데 그 첫사랑을 못 잊어서 절대 여자친구 안 사귀고 있었던 거야. 넌 그런 얘기 아예 못 들었지? 난 금시초문인데. 말도 마라. 재윤이가 군대 갔을 때 그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는데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 아, 군대 있을 때 헤어졌구나. 근데 그 여자가 완전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알아? 뭔데?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랑 재윤이 부모님이랑 다 같이 재윤이 면회를 갔었거든? 근데 재윤이가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실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진을 봤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왜? 사진이 뭐가 이상했어? 세상에나 여자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고무신을 신고 있더라고. 한복은 그렇다 치고 고무신까지 신고 있었다고? 그래. 근데 그 여자가 하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있는 거 있지? 뭐?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고? 그래. 한마디로 여자친구가 재윤이한테 헤어지자고 사진 한 장만 딸랑 보냈던 건데 워낙 눈치가 없었던 재윤이가 그 사진 보고 한복 입은 모습이 예쁘다고 자랑까지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네 했거든?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는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우린 그때 재윤이가 타령이라도 할까봐 노심초사였다니까. 덕분에 내가 면회를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 재윤이랑 나는 그런 사이야. 한참 동안 말을 하던 은채가 가시돋친 듯한 마지막 말을 하고는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채의 눈빛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듯 그날따라 유난히도 복잡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마도 그때쯤부터 저도 은채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남친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신을 해줬기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거기다 남친 부모님도 은채가 선을 넘을 때마다 단호하게 행동을 해주셨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남사친, 여사친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었기에 남친의 행동이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친에게 듣기로는 남친 부모님도 은채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고 느끼고는 은채 부모님과도 거리를 뒀다고 했으니까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에 제가 남친에게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오래 만나던 분들이신데 괜히 나 때문에 껄끄러운 사이가 돼서 어떡해? 서우야, 말은 바로 해야지. 지금 이 모든 발단은 은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은채가 좀 심하게 행동했잖아. 부모님도 그 부분은 은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셔. 너무 신경 쓰지 마. 저기 은채가 재윤이 너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말이 맞지?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치만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뒤에 우리는 은채와의 만남을 철저하게 줄인 채 살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은채가 잔뜩 취한 채 제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했지만 제가 어찌해줄 수가 없었기에 그냥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우리가 만난 지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가 잡힌 어느 날 은채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버벅대고 있었는데요. 서우야, 재윤이랑 결혼한다며? 축하해. 고마워. 그동안 잘 지냈지? 나야 뭐 친구도 없이 쓸쓸하게 지냈지 뭐. 그러지 말고 우리 언제 한번 만날까? 은채가 너무나 갑자기 물었기에 제가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서우야, 이번에는 너랑 나랑 둘만 만날 거니까 그렇게 긴장하지 마. 미안해.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좀 놀라서 그랬어. 그럼 나 만나줄 거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거지? 은채의 물음에 마음이 약해져서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은채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남친이 극구 말렸어요. 안 돼. 가지 마. 은채가 또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떡해.
이상한 짓을 할 게 뭐가 있어. 금방 다녀올게. 남친을 어렵게 설득하고는 은채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동안 맘고생을 많이 하긴 했던 모양으로 은채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채야, 잘 지냈지? 나야 뭐 그럭저럭 지냈지. 넌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겠네? 아무래도 준비할 게 많긴 하더라고. 조금 바쁘긴 했어. 서우야,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사실 나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재윤이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이 들은 건지 아님 진짜로 좋아하는 마음인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 정리됐으니까 안심해도 돼. 은채가 잠시 잠깐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다가는 다시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니들 결혼할 때 내가 부케 받아주면 안 될까? 어? 네가 부케를? 혹시 부케 받을 사람 정해진 거야? 아니, 바빠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 그럼 내가 부케 받을게. 제발 받게 해줘라. 너랑 재윤이는 나한테 조금 각별한 친구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꼭 받고 싶어. 은채가 어찌나 졸라대던지 결국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진짜지? 그럼 내가 진짜 받아도 되는 거지? 은채가 몇 번이나 확인하고는 행복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별일 있겠나 싶었는데요. 그날 은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은채는 그 이후 제게 자주 연락을 해왔고 웨딩드레스를 보러 갈 때도 따라왔습니다. 남친이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남친도 마음을 놓고 있는 듯 해 보였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하객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부 대기실 밖이 소란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고등학교 친구 경미가 혼비백산한 채 신부 대기실로 뛰어들어왔는데 급히 신부 대기실 문을 닫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제가 경미에게 물었어요. 경미야, 무슨 일인데 그래?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어떤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워대서 혹시나 걱정된다고 재윤 씨가 나한테 잠깐 문을 좀 닫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심각한 일이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참, 그리고 너 부케는 내가 받을게. 아니야, 은채라고 내 대학 동기가 받기로 했어. 저기, 그 은채라는 친구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재윤 씨가 나보고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봐봐, 마침 내가 의상도 그렇게 딱 차려입고 왔잖아. 왜? 은채한테 무슨 일 있대?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암튼 그렇게 알고 있어.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경미가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 그대로 잊고 말았습니다. 그 뒤 무사히 결혼식이 끝났는데요. 너무나 정신이 없었던 나머지 어떻게 끝이 났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뒤 경미에게 연락이 와서 함께 만났는데요. 서우야, 그때 네 부케 받기로 했던 대학 동기한테 연락해봤어? 몇 번 전화해봤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 우리 남편 말로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던데 그건 왜 물어? 병원에 입원? 사실 네 결혼식 날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놀라다니 왜 놀라?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사실 말이야. 그날 내가 신부 대기실 문 닫았었잖아. 그때 밖에서 난리 났었어. 난리라니. 제 물음에 경미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저와 똑 닮은 드레스를 입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다들 놀란 채 혼비백산에 있었다는데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은채였다고 하네요. 다행히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일 먼저 보고는 은채를 급히 끌어내렸고요. 사실 결혼식 날 은채 부모님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데 서로를 위해 그러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은채가 뜬금없이 제 드레스와 꼭 닮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으니
다들 혼비백산할 수밖에요. 결국 은채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발각돼서 끌려나가면서도 자기가 오늘의 신부라며 발버둥까지 쳤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발생을 했었다네요. 그 뒤 은채 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빛과 같은 속도로 쫓아와서는 은채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채의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경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진 채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부모님과 남편이 냉정하리만큼 은채에게 선을 긋자 그때부터 이상하게 돌변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입은 웨딩드레스와 꼭 닮은 드레스까지 입고 결혼식장으로 쳐들어왔었고요.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혹시나 서우 네가 충격받을까봐 말 안 했어. 나중에 말해줘야지 했는데 나도 너무 충격이 커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맙소사, 그럼 은채는 지금 어디 있는데? 그날 집에 가서는 정신병자처럼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은채 부모님이 우선은 병원에 입원시켰대. 뭐? 병원? 무슨 병원? 혹시? 그게 우선은 치료가 우선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말이야. 서우 네 잘못은 아니니까 너무 맘 쓰지는 마. 너도 할 만큼은 한 거잖아. 그 모든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는데요. 제 웨딩드레스 맞출 때 따라왔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니 너무나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그 뒤 우리는 은채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님께 듣기로는 한동안 병원에 있던 은채가 퇴원을 했다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어느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는 얘기만 들었으니까요. 그 이후 지금까지 은채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그 누구도 은채라는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않고 있을 정도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